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기계 재료의 2편 철강 재료에서 다섯 번째 장 강의 표면 경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표면 경화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엔진의 출력을 전달하는 샤프트나 기어 등은 큰 회전력에 견딜 수 있는 강인성과 접촉 부분에서는 내마모성이 필요하므로 전체의 인성을 가진 강으로 전체를 우리가 인성을 가진 강으로 만들고 표면 부분만은 우리가 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잘 깨지지 않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이러한 성질인데, 자, 우리가 이제 샤프트나 기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회전이나 이러한 동력을 전달하다 보면 어떠한 충격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성이 부족한 재료를 가지고 일단 강도나 경도, 내마모성만 큰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부품을 만들다 보면 어떠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잘 깨지는 이러한 치성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깨지는 성질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자, 이러한 샤프트나 기어처럼 이러한 큰 동력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재료 자체에 부품 자체는 전체적으로 인성이 있어서 잘 깨지지 않는 성질이 필요한데, 그에 반해서 또 우리가 재료 이 부품의 겉에 표면은 다른 부품하고 이렇게 접촉이 돼서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기어는 서로 이빨과 이빨이 맞물려서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동력을 전달하다 보니까 요 표면 부분은 우리가 서로 계속 부딪히면 마모가 되겠죠. 마모가 이렇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면은 우리가 내마모성이나 경도값을 좀 더 높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 내부는 인성이 있어서 잘 깨지지 않는 성질이 필요할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재료 자체의 인성을 이렇게 재료의 전체에는 인성을 이렇게 주고 이 밖에 표면 부분만 우리가 어떠한 내마모성이나 경도값을 이렇게 높여주는 이러한 가공 방법을 우리가 표면 경화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화학적인 방법에는 다시 우리가 이제 침탄법, 그 다음에 질화법, 금속 침투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자, 침탄법에는 우리가 고체 침탄법, 그 다음에 가스 침탄법, 그 다음에 액체 침탄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액체 침탄법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청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화법, 금속 침투법이 있는데, 금속 침투법에는 우리가 이제 침투하는 원소가 뭐냐에 따라서, 금속에 침투시키는 원소가 뭐냐에 따라서 크로마이징, 칼로라이징, 실리코나이징, 브로나이징, 세라다이징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물리적 방법에는 우리가 특수 표면 경화법, 그 다음에 방전 경화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특수 표면 경화법에는 고주파 표면 경화법과 화염 경화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표면 경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침탄법입니다. 침탄법은 0.2% 이하의 저탄소강을 침탄제 속에 넣어서 가열하여 저탄소강의 표면에 침탄층을 형성하게 해서 표면 경화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침탄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침탄법에는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고체 침탄법, 그 다음에 가스 침탄법, 그 다음에 액체 침탄법.
또는 자, 청화법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침탄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체 침탄법은 우리가 이제 목탄이나 코크스나 골탄 등을 우리가 주로 사용해서 우리가 침탄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고체 침탄법 이렇게 얘기하고, 자, 가스 침탄법에는 우리가 사용되는 가스는 우리가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가스나 자, 프로판가스 등을 주로 이용해서 우리가 침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 침탄법에는 우리가 청화소다라고 하는데 NaCN, 우리가 NaCN을 우리가 침탄시켜서 우리가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탄법에는 크게 고체 침탄법, 가스 침탄법, 그 다음에 액체 침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고체 침탄법에 사용되는 원소는 우리가 재료는 자, 목탄이나 코크스나 골탄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가스 침탄법에는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탄이나 프로판가스를 주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액체 침탄법에는 청화 소다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청화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질화법입니다. 질화법은 강을 암모니아 가스 중에서 고온으로 장시간 가열하면 질소와 철이 화합하여 자, 표면이 매우 단단한 질화청이 이렇게 생성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질화법이다. 이렇게 질화 처리를 한 제품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질화 처리를 하게 되면 질화층은 얕으나 경도는 침탄한 것보다도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침탄시키는 것보다 경도 더 높은 경도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모 및 부식에 대한 저항이 크고, 자, 침탄강은 침탄 후에 담금질을 필요로 하지만 질화법은 담금질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변형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0도 이하의 온도에서 경도가 감소되지 않고 산화도 잘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질화 처리한 제품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침투법입니다. 금속 침투법.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 표면에 우리가 다른 원소를 이렇게 침투시켜 가지고 그 표면을 우리가 자, 합금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금속 피복을 이렇게 씌우는 이러한 경화법을 우리가 금속 침투법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사용되는 원소는 크롬이나 알루미늄, 그 다음에 티타늄, 코발트, 규소, 이러한 원소들을 우리가 침투시켜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침투되는 원소에 따라서 우리가 크로마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자, 크롬을 우리가 표면에 침투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크로마이징이라고 하고, 자, 칼로라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알루미늄을 침투시키는 이러한 경우를 칼로라이징. 그 다음에 실리코나이징은 우리가 규소를 우리가 실리콘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 실리콘, 규소를 우리가 침투시킨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붕소, 자, 붕소를 침투시킨 거를 우리가 브로나이징. 그 다음에 자, 요거 ZN, 우리가 아연이죠. 아연을 우리가 침투시킨 거를 세라다이징.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화염경화법입니다. 자, 화염경화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아세틸렌하고 산소를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제 아세틸렌 산소 용접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아세틸렌하고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열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면을 경화시킬 때 산소 아세틸렌 화염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면을 이렇게 가열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열을 하고 지나간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 이렇게 물을 공급해 줘 가지고 가열된 표면을 갑자기 물을 이렇게 뿌리게 되면 여기가 급냉이 되겠죠. 그래서 아세틸렌 산소를 이용해서 가열하고 나서 이렇게 가면서 뒷부분에 물을 이렇게 분사시켜 주면 여기가 이제 급냉이 되면서 표면이 경화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걸 우리가 화형경화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탄소강의 표면에 산소 아세틸렌 화염으로 표면만을 가열한 뒤에 자, 물을 뿌려 급냉시켜 가지고 표면층을 담금질하는 방법을 우리가 화형경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주파 표면 경화법입니다. 자, 고주파 표면 경화법은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코일이 있죠. 자, 코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자, 그 동그란 모양의 코일이 있는데, 자, 이러한 코일을 어떠한 제품을 놔두고 그 위에 코일을 이렇게 놓고, 또는 이러한 원통형의 이러한 제품을 이렇게 동그란 코일 안에 놓고, 자, 여기에 이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자, 여기 이제 코일이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가열이 되게 됩니다. 이 제품이 가열되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일이 있으면 자, 여기 제품이 이제 표면이 가열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가열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을 뿌려 가지고 이렇게 급냉시켜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담금질 효과를 내는 이러한 우리가 가공 방법을 고주파 표면 경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코일 속이나 자, 이러한 경우는 코일 속이나 또는 코일 곁에 어떠한 철강 제품, 그러니까 피가열제를 이렇게 두고 코일에 고주파 전류를 흐르게 되면 우리가 전자 유도 전류에 의해서 피가열체의 표면이 급속하게 가열되는데, 자, 이렇게 가열된 다음에 우리가 곧바로 물을 분사시켜 가지고 급냉을 시켜서 표면층만 담금질하는 이러한 가공 방법을 우리가 고주파 표면 경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타 표면 경화법에는 자, 하드 페이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재의 표면에 자, 스텔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코발트 베이스의 우리가 금속인데, 우리가 내마모성이나 이런 게 아주 좋은 금속이에요. 그래서 스텔라이트나 뭐 경합금 등을 융접 또는 압접으로 우리가 융착시켜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어떤 뭐 경도나 내마모성이 좋은 이러한 합금 등을 우리가 표면에 이렇게 융접이나 압접시켜 가지고 우리가 표면만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요거를 우리가 하드 페이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쇼피닝이라는 우리가 방법이 있는데, 소재 표면에 강이나 주철로 된 작은 입자의 구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파이가 0.5에서 1mm 정도 되는 작은 구슬 등을 고속으로 이렇게 분사시켜 가지고 표면의 경도를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면에 이렇게 이제 분사를 시키게 되면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되는데,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하면 자, 표면 부분에 이렇게 이제 그 금형 자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버라고 하는데, 그 미세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그 덜 잘려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표면이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데다가 우리가 강이나 주철로 된 구슬을 이렇게 막 쏴주면 이 표면이 다져지기도 하고, 겉에 있는 그 버라고 하는 이러한 그 조그만하게 붙어 있는 이런 필요 없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표면이 이렇게 다져지는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공 경화에 의해서 우리가 표면의 경도값을 높이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쇼피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하는 공장에서는 주로 이런 쇼피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해 담금질은 우리가 전해액을 사용해서 이 속에 경화시키고자 하는 부품을 우리가 넣고 전해액을 플러스, 그 다음에 금속 부품을 마이너스에 접속시키면 전해액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가열돼서 자, 1에서 3mm 정도 깊이의 담금질 효과를 이렇게 발생시켜서 표면이 이렇게 단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전해 담금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방전 경화가 있는데 방전 현상을 이용해서 강의 표면을 침탄, 질화, 경화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방전 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방전 경화 방법은 자, 플러스에다가 흑연 전극을 이렇게 연결하고 금속 부품을 마이너스에 접속시켜 가지고 공기 중에서 방전시키면 강의 표면이 자 2에서 7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이렇게 침탄 질화돼서 경화되는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우리가 가공 방법을 방전 경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노다이징입니다. 자 양극을 우리가 자 아노드와 자 그 다음에 양극이라는 용어인 아노드와 산화라고 하는 옥서다이징의 합성어로서 양극 산화를 우리가 나타내는 용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극에는 우리가 알루미늄을 그 다음에 음극에는 희석산을 이렇게 써서 우리가 하는 방법인데 자 양극에서 발생하는 산소에 의해서 소지 금속과 강한 밀착력을 갖는 산화 피막을 이렇게 형성하는 경우에 우리가 아노다이징이라고 합니다. 자 아노다이징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알루미늄은 우리가 도료나 이런 것들이 착색이 잘 되는데 다이캐스팅을 하면 우리가 착색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나 이런 걸 좋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표면 자체도 우리가 단단한 성질을 이렇게 잘 얻기가 힘든데 요 아노다이징을 이렇게 해주면 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 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금형 안에다가 알루미늄 합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붕어빵 찍듯이 어떤 제품을 찍어내는 이러한 공정을 우리가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다이캐스팅을 하는 금속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알루미늄이고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아연이나 이러한 것들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알루미늄이고 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다이캐스팅 제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도색이 잘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이캐스팅 제품에 우리가 도색을 하거나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아노다이징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색깔도 얻을 수 있고 산화 피막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표면을 강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강도나 경도를 수십 배 증가시키고 내식성과 전기 절연성을 향상시키고 표면을 미려한 금속 질감과 다양한 색상을 처리할 수가 있는 이렇게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금속 표면을 전기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변화를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표면의 성질은 철강보다 강하고 경질 크롬 도금보다 내마모성이 우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자 비행기 표면이나 가벼워야 하고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산업기계나 롤러나 반도체 장비 등에 주로 아노다이징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노다이징은 이제 아노다이징 처리하는 이런 비용은 약간 비싸지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루미늄을 뭐 강도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성질을 좋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식성이나 전기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게 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쪽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가공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포밍입니다. 오스포밍은 자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자 500에서 600도로 급냉하여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소성 가공을 행하고 이어서 담금질 처리를 해서 우리가 강도를 증가시키고 인성이 저하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오스테나이트에서 우리가 인성이 저하되지 않으면서도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금강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일반적인 표면 경화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이냐? 자, 노멀라이징, 1번에 노멀라이징, 뭐 청화법, 그 다음에 고체 침탄법, 질화법. 자, 요거는 전부 다 우리가 액체 침탄법, 그 다음에 고체 침탄법, 그 다음에 질화법, 이거는 전부 다 표면 경화법인데, 노멀라이징은 우리가 열 처리 방법이죠. 그래서 가번 노멀라이징이 다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어나 피스톤, 핀 등과 같이 마모 작용에 강하고 동시에 충격에 강해야 할 때 강의 표면을 경화하기 위해서 열 처리하는 방법이 아닌 것. 그러니까 자, 표면 경화법이 아닌 걸 물어보는 거죠. 자, 표면 경화법은 우리가 침탄법, 침탄 질화법, 고주파법.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표면 경화법인데, 자, 소둔법은 우리가 열 처리 방법이죠. 그래서 자, 답번에 소둔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비슷한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5번 문제. 표면 경화법에서 금속 침투법이 아닌 것. 자, 금속에 침투하는 거는 우리가 뭐 세라다이징, 크로마이징, 칼로라이징. 자, 이거는 뭐 크롬이냐, 그 다음에 세라다이징은 아이언이냐, 그 다음에 칼로라이징은 알루미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속 침투법에 해당되는데, 방전 경화법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 방전 경화법이 금속 침투법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뭐 알루미늄 침투시키는 금속 침투법은 자, 칼로라이징. 자, 그 다음에 8번 볼까요? 자, 고주파 경화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재료의 표면 부위만 경화된다. 가열 시간이 대단히 짧다. 그 다음에 표면의 탈탄 및 결정 입자의 조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자, 라번 표면의 산화가 많이 일어난다. 자, 여기 라번이 되겠죠. 우리가 가열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뭐 표면에 산화가 발생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표면 경화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고주파 유도 전류에 의해서 소요 깊이까지 급속히 가열한 다음에 급냉하여 경화하는 방법. 자, 고주파 유도로, 그러니까 고주파 경화법이 되겠죠. 자, 10번에 다음 중 강제 화학 조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며 행하는 경화법은 어느 것이냐? 자, 쇼트 피니싱, 금속 침투법, 질화법, 침탄 질화법.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화학적 조성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 중에 경화법이 화학적으로 우리가 경화하는 방법과 물리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금속을 침투한다든가 침탄 질화를 한다든가 질화법은 전부 다 화학적인 어떤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경화를 하는 방법이고, 쇼트 피니싱은 우리가 아주 작은 구슬, 그러니까 구슬을 이렇게 표면에 뿌려 가지고 자, 표면을 다듬는 그런 가공 경화를 시키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쇼트 피니싱은 물리적인 경화법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13번 볼까요? 강의 표면 경화 처리에서 질화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1번 내마모성, 내식성이 크다. 2번 경화층이 얇다. 그 다음에 3번 경도는 침탄한 것보다 높다. 그 다음에 4번 침탄법보다 처리 시간이 짧다. 자, 요거는 4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의 표면 경화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